자, 아홉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우리나라도 영끌족, 비투족들, 개인회생, 파산 신청 까다롭게 한답니다. 건수가 너무 많다네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자, 얼마나 이렇게 빚진 사람들이 많은 거야. 능력껏 살아야지. 못 갚을 것 같으면 하지 말든가. 참, 빚지는 것도 잘하긴 하잖아. 어? 우리나라 지금 가면 갈수록 가계부채 늘어나고 있잖아요. 저는 참고로 빚이 없습니다. 근데 나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 자기가 정상적으로 자기 능력껏 살았으면 빚을 안 지고 살 수도 있거든요. 아니, 빚을 지더라도 갚을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 얼마나 빚진 사람들이 많은 거야. 뭐 집을 떠나가지고 뭐 장사나 뭐든 간에.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그리고 왜 빚을 안 갚아가지고 주변 사람 힘들게 만들어요? 이 빚진 사람도 문제지만, 빚진 사람한테 돈을 못 받으면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해준 사람도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나라에서 구제받으려고 하잖아. 참, 진짜. 개인 사정을 떠나가지고. 난 솔직히 이렇게 뭔가 개인위생 파산 뭐 이런 거 구제받는 것 자체가 솔직히 나는 사람으로 안 보여, 이게. 사정이 떠나가지고. 정상적으로 살았으면 이 지경까지 안 갔을 거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 이걸 왜 봐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에서. 국가에서 왜 이거를 왜 봐주고, 어, 지원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이 건수가 많다는 거는 쉽게 말해 이 제도의 힘을 빌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의 눈물에 피눈물 흘리게 한 사람이 많은 거 아니야. 누구 돈을 빌려가 놓고 안 갚으니까 못 갚으니까 배째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빌려준 사람은 뭐가 됩니까? 빌려준 기관은 뭐가 돼요? 본인 믿고 빌려준 사람, 본인 믿고 투자한 사람 뭐가 됩니까?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돈을 빌려가 놓고 자기가 못 갚으니까 나라에서 어떻게 좀 해달라 이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자기는 살겠다고. 뭐 사정이야 뭐 각자 뭐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래서는 안 되죠. 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민낯이네요 이게. 겉으로는 멀쩡한 척, 뭐 하는 척 하지만 결국 이렇게 빚져가지고 자기들이 감당 못하니까 나라에 도와달라. 사실 뭐 힘든 사람 도와줘야겠지만 이걸 도와주는 것도 좀 뭔가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걸 도와주면 이 사람 이거 빌려주고 투자한 사람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잖아. 개인 회생도 참 문제가 많아요. 개인 회생도 제도로 보면 이거 좀 이따 설명할 것 같은데 이것도 그 돈 빌리러 간 사람들 구제하려고 만든 제도인데 이걸 곱씹어 보면 돈 빌려준 사람들을 구제해 주려고 그러니까 돈을 이제 돈 빌린 사람을 구제해 주려고 돈 투자하고 빌려준 사람은 엄청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아휴, 이게 나라에서 나서준다는 것 자체 웃기다, 솔직히 말해서.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인한테 3천 빌려줬는데 개인회생했습니다. 제 돈 80%가 날아가고 나머지 돈도 60개월 나눠서 받습니다.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딨어요. 개인회생 제도 만든 새끼 죽이고 싶어요. 열받는 건 돈 없다 하던 새끼가 개인 신청할 돈은 있었나 보더라고요. 아니, 이 댓글 다신 분은 왜 빌려줬습니까, 그러면? 왜 3천만이나 빌려줬어요? 이걸 묻기 전에. 자,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분이 개인회생 했는 게 아니라, 이 댓글 다신 분이 개인회생을 한 게 아니라, 이 지인이, 이 돈 빌려간 지인이 개인회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3천만 원만 빚이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빚이 있었다는 거 아니야. 보통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지인한테 돈을 이렇게 거금을 빌리는 거는 이 사람이 갈 때까지 갔습니다. 대부분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님한테 빌린 게 아니라 금융기관에 빌리고 사채도 끌어다 쓰고 이것저것 다 끌어다 썼는데 더 이상 돈 빌릴 데가 없다 보니까 지인들한테 손을 벌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이렇게 지인들한테 돌고 돌아서 돈을 빌려주면 결국 이 돈을 못 돌려받아요. 그거 아셔야 돼.
애시당초 이 돈 돌려받겠다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행동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렇게 3천만 원 빌려주니까 개인회생했다는 거잖아. 그럼 이 사람이 3천만 원 빚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뭐 은행이나 뭐 사채까지 해가지고 수억대 빚이 있는 거예요. 수억대 빚이 있는데 막상 내가 돈 벌어서 갚을 수 있을 만한 능력 얼마 안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제 돈 80%가 날려갔다. 그러면 뭐냐면 3천만 원 중에 2,400만 원 날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00만 원 날라가고 600만 원만 갚는 식으로 법원에서 조정을 해서 이것도 60개월 나눠서 받으니까 한 달에 10만 원씩. 야, 여기저기 많이 떼었나 보네. 이게 보니까 이 댓글 다신 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아마 돈 많이 떼었을 겁니다. 돈 많이 떼었는데 너는 3천만 원 빌려줬어요. 80%. 님도 3천만 원이겠지만 님보다 더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5천만 원도 있을 겁니다. 5천만 원에 80%면 4천만 원 날라가고 1천만 원이에요. 1억 빌려준 사람 있으면 8천만 원 날라가고 2천만 원입니다. 참. 이런 개 같은 경우 어딨냐고요.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 보면 빚진 사람들, 잘못 저지른 사람들도 굉장히 관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관대한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러니까 빚을 쉽게 지는 거 아니에요? 나라도 문제가 있어. 우리나라 가계부채 보면 좀 느끼는 거 없습니까? 빚을 지는 것도 쉽게 지게 만들고, 빚을 안 갚아도 이렇게 뭔가 제도적으로 뭔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만들다 보니까, 정작 빌려준 사람만 피해를 보고, 가계부채만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내가 만약에 빚을 벌려놔서 못 갚아도 개인회생이라는 굉장히 좋은 히든카드가 있으니까, 이걸 써버리면 그 사람 생각해서 빌려준 사람만 똥 되는 거잖아요. 3천만 빌려주는 것도 지인이 하도 딱해가 빌려주는 건데 결국 난 600만 원밖에 못 받는 거네. 2,400만 날라가고. 이분도 피 같은 돈이니까 열심히 모아가지고 만든 돈인데. 우리나라가 참 웃기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이게 외국에는 이런 법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개인회생이 어떤 거냐면 그런 거예요. 나라에서 객관적인 능력으로 이 사람이 주변 채권자들한테 돈을 못 갚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계산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경우 이 사람의 능력치와 어떤 재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 많은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이 사람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해서 법원에서 여러 가지 증빙 서류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재산이나 뭐 수익적인 상황 다 고려해서 모든 빚 같은 거 있잖아요. 다 이제 총 누계를 매겨서 이 사람이 어떤 벌이 수준과 딱 맞춰가지고 합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딱 생활비 정도만 빼고 나머지 돈 엠빵 해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올 수 있는 돈 이게 다기 때문에 이것만 계열수로 딱 인정받고 이만큼 받고 취하라 이겁니다. 야 너무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난 개인회생 받는 분들 솔직히 사람같이 안 보입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아니 주변 사람 본인 성인 생각해서 빌려준 거 생각 안 합니까? 본인 사정 딱하게 봐서 빌려준 건데 그 사람한테 정말 어떻게 보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이게 두 가지 상처입니다. 받은 돈을 엄청나게 이제 칼질해가지고 받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배신당하는 거죠. 난 돌려받겠다고 빌려줬는데 막상 정말 푼돈을 떼어가 빌려주는 거잖아. 그러면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개인 회생 판정을 받은 이 채무자를 과연 좋은 사람 볼까? 좋은 사람으로? 문제는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이걸 악용한 사람이 꽤 있을 겁니다. 있잖아요, 조인간님. 참,
우리나라는 참 웃겨요. 뭔가 잘못을 진 사람한테는 관대하고 피해를 당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나몰라라합니다. 사기도 봐봐. 사기 친 사람한테는 굉장히 처벌 수위가 관대하면서 피해액은 제대로 구제 안 해주고, 피해자한테는 그냥 돈 못 돌려받으니까 알아서 해라. 이러니까 사기 범죄 안 없어지는 거 아니야. 나라가 오히려 이런 걸 조장하고 있어. 가만 보면. 안 되면 회생하면 되지 뭐. 나한테는 게임 코인 하나가 더 있어. 당당하게 이런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다고. 아유 진짜. 이거 한번 생각해. 그런 얘기 들으면 사람으로 보입니까? 사람으로 보이나고요. 물론 정말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니, 열심히 살다 보니 잘 안 되고 개인회생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개인회생을 받잖아요. 그리고 개인회생 제도적으로 보면 사실 채무자의 어떤 인성적인 부분을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살겠다고 남을 힘들게 하는 거잖아.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법률적인 조건을 따졌을 경우에. 자기 살고 보자고 자기한테 뭔가 도움을 준 사람의 어떤 그런 신의를 저버린 행동이잖아요. 나라에서도 이걸 왜 나서가지고 돌봐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요? 막상 저렇게 회생을 받은 사람이 정말 제대로 열심히 살 건지, 감사할 건지, 법원한테 감사해야겠죠. 근데 자기한테 저렇게 뭔가 돈을 정말 빌려준 사람한테 감사해야겠냐고. 우리나라는 참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잘못을 저지르면 있잖아요. 범죄자가 잘못을 저지르면 막상 판사들한테는 정말 반성문 쓰고 참여하고 있고, 막상 피해자한테는 사과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더 많습니다. 판사들한테는 뭐 잘못을 뉘우친다, 반성문 탄원서 쓰면서, 막상 피해자한테는 아무런 사과도 안 해요. 처음부터 빚을 지면 안 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빚을 지는 것도 쉽게 만들고, 빚을 구제받는 것도 제도로 어떻게 유지되게 만들고. 아니, 생각해봐. 이렇게 뭔가 개인 회생 같은 거 많이 만들어지면, 생각해봐. 개인 회생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건수가 많아져서 개인 회생 받는, 이제 판결을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러면 돈을 빌려줘 놓고 못 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 아니야. 이거 분명히 그렇거든요. 이 개인 회생 한 사람이 절대 한 군데서만 돈을 빌린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한테 돈을 빌렸겠죠. 여러 사람한테. 여기저기 돈을 빌렸으니까 개인 회생 받으면 한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절대사실 피해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댓글 다신 분도 본인만 이렇게 손해본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손해봤을 거예요. 분명히. 꼴랑 3천만 원 빌려줬는데 못 갚았다고 개인회생 해주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 사람 많았을 거예요. 님 말고도. 님 말고도 빌려줬는데 그 사람들 다 임빵 시킨 거죠. 내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 이게 3천만 원인데 한 10명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빌려준 사람이. 그래서 10만 원씩 10명이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아, 법원에서. 이 사람 수익을 봐가지고. 생활비나 먹고 사는 데 드는 돈 빼고 돈 버는 거 액수까지 해가지고. 참, 진짜. 우리나라처럼 잘못을 저질러도 이렇게 관대한 나라가 있냐? 진짜. 이러니까 악용하는 사람들이 발생하죠.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개인생 제도 까다롭게 해야 됩니다. 까다롭게 해야 돼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개인생 만든 분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정말 반성하셔야 돼요. 자기가 개인생 받으면 주변 자기한테 믿고 돈 빌려준 사람한테 피눈 흘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평생 미안해 하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개인회생 받는 분들이 자기한테 그렇게 돈을 투자해주고 빌려준 사람한테 정말 미안해 할지, 그것부터 묻고 싶네요. 아니면 나무날라 할지. 저는 법원에서 앞으로 까다롭게 봐서 개인회생 사례가 적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뭔가 많이 벌려가지고 귀투 같은 거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인생을 꼬라박 했는데 개인회생 받겠다고 오는 사람들 받아주면 안 돼요. 절대로. 나는 그게 중요합니다.
빚을 진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하거나 자빠지는 것도 막 그렇게 원하지 않지만 저 사람 믿고 빌려준 사람한테 나라에서 뭔가 상처를 주는 행동도 해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는 참 그래. 뭔가 도와주면 억울한 일 많이 발생해요. 아니, 돈을 빌려준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돈을 빌려준 사람도 정말 피 같은 돈 빌려준 겁니다. 이거 꼭 법원에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